서울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학생들은 바쁘게 강의실을 오가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솔솔 피어올랐다. 하지만 오늘 학생 식당은 평소와 달랐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주변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얘야, 그만해. 이건 내 거야. 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의 알파였다.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의 모습은 캠퍼스에서 유명했다. 운동부 주장으로 항상 강한 페로몬을 뿜어내는 타입. 그녀의 맞은편에는 또 다른 알파, 지은이 서 있었다. 지은은 을린만큼이나 강렬했지만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다. 긴 머리를 묶은 그녀는 예술학부 학생으로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나는 서 있었다. 을레. 평범한 베타. 특별한 페로몬도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3학년 학생. 오늘 아침 평소처럼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이 소란이 벌어졌다. 을린이 먼저 다가와 너의 향기가 이상해. 나를 자극해라고 중얼거리더니 지은이 끼어들며 그 향기는 나한테 더 강하게 느껴져. 손떼라고 소리쳤다.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뭐야, 또 알파들 싸움인가? 누군가 속삭였다. 한국 사회에서 ABO 체계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였다. 알파들은 리더십과 강한 본능으로 사회를 이끌었고 오메가들은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졌다. 베타들은 그냥 평범한 다수. 나처럼. 하지만 오늘 내 몸에서 피어나는 이 미묘한 향기는 나를 평범함에서 끌어냈다. 의사들은 가끔 베타가 늦게 각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설마 나일 줄이야. 을린이 주먹을 쥐었다. 내가 왜 끼어들어? 이 향기는 나를 부르는 거야. 지은이 웃으며 대꾸했다. 웃기지 마. 이건 운명적인 끌림이야. 베타라고. 이 향기는 오메가처럼 달콤해. 나는 당황해서 후퇴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에서 경비 불러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을린이 지은의 멱살을 잡았고 지은이 반격했다. 테이블이 넘어지며 음식이 쏟아졌다. 학생 식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원이 달려오자 싸움은 멈췄다. 을린과 지은은 각각 끌려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을레씨, 괜찮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나야? 그날부터 내 삶은 변했다. 평범한 베타의 일상이 두 알파의 경쟁으로 뒤집혔다. 다음 날 캠퍼스 게시판에 그 소문이 퍼졌다. 식당에서 알파 둘이 베타 향기 때문에 싸움. 한국 사회는 ABO에 대해 보수적이었다. 가족들은 알파 오메가 커플을 이상적으로 여겼고 베타들은 그냥 안전한 선택지. 하지만 레즈비언 관계? 더더욱 금기시되었다. 특히 대학처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을린이 먼저 나를 찾았다.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그녀가 다가왔다. 어제 미안. 내 페로몬이 과도하게 반응했어.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을린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다. 그녀는 항상 압박을 받았고 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다. 내 향기가 나를 안정시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야.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난 그냥 베타야.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했다. 을린의 강한 존재감이 매력적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을레야, 어제 일 때문에 미안. 커피 한 잔 어때? 지은은 예술가 집안에서 자랐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페로몬은 부드럽고 예술적인 감성을 자아냈다. 두 알파의 접근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국의 가을 축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ABO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불편했다.
어머니는 베타라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알파를 원하셨다. 나는 을린과 지은 사이에서 갈등했다. 을린은 강렬하고 보호적이었고 지은은 로맨틱하고 이해심 많았다. 첫 데이트는 을린과였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그녀는 내가 베타라서 좋아. 복잡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내 향기가 을린을 자극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갤러리에서 만나자. 나는 을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은을 만났다. 갤러리에서 지은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그림은 내 향기를 생각하며 그렸어. 달콤하고 따뜻해.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빛났다. 지은과 함께 있으면 자유로웠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을린이 지은과 나의 만남을 알게 됐다. 왜 그녀랑? 나랑 약속했잖아. 을린의 질투가 폭발했다. 캠퍼스에서 을린과 지은이 다시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나는 중간에 끼어 그만해, 제발, 라고 소리쳤다. 내 향기가 더 강해지며 두 알파를 자극했다. 의사는 늦은 각성, 오메가로 변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제 나는 베타가 아니었다. 오메가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오메가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 하지만 레즈비언 오메가는 더 복잡했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을린은 나랑 함께라면 보호할게 라고 했고, 지은은 자유롭게 사랑하자 라고 했다. 추석 연휴,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알파 여자애들이라고 물으셨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을린과 지은이 떠올랐다. 연휴 후 캠퍼스로 돌아오니 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해, 을래. 나야, 그녀야. 결정은 쉽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캠퍼스는 눈으로 덮였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나는 을린과 산책했다. 그녀는 따뜻한 코트를 입히며 추우면 안 돼라고 속삭였다. 을린의 보호 본능은 알파답게 강했다. 그녀의 집안은 전통적이었고 아버지는 알파는 책임을 져야 해라고 가르쳤다. 을린은 나를 오메가로 보고 운명의 짝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은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었다. 지은은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나를 불렀다. 을래, 이 노래는 너를 위해. 그녀의 기타 소리가 겨울 바람을 타고 흘렀다. 지은의 사랑은 자유로웠다. ABO 따위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감동받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지은은 반항적이었다. 갈등이 깊어졌다. 을린과 지은이 다시 마주친 날 캠퍼스 카페에서 을래는 내 거야. 을린이 선언했다. 지은이 비웃으며 강제하지 마. 그녀의 선택이야. 이 싸움이 커지자 나는 달아났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뛰며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평범했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그날 밤 을린이 집으로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아프게 했어. 그녀는 뜨거운 초코를 사들고 왔다. 우리는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을린의 과거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 자랐다. 알파로서 강해야 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부드러워지고 싶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었다. 그 순간 페로몬이 교차하며 따뜻함이 퍼졌다. 다음 날 지은도 연락했다. 영화 보자. 내가 좋아할 로맨스. 우리는 롯데월드타워에서 영화를 봤다. 영화 속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가 우리를 반영했다. 지은이 손을 잡으며 한국에서 이런 사랑 가능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 끌렸다.
새해가 밝았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결혼 생각해라 라고 하셨다. ABO 사회에서 오메가는 빨리 짝을 찾아야 안정된다고. 나는 을린을 생각하며 좋은 사람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설날 선물 받아줄래? 캠퍼스로 돌아온 후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을린과 지은이 나를 두고 대면했다. 그만해. 나는 둘 다 사랑해. 아니, 모르겠어. 내가 소리쳤다. 을린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지은은 강요하지 마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 후 을린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했다. 을린이 결혼하자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은은 갤러리 전시를 열었고 나를 초대했다. 이 작품들은 내 향기에서 영감을 얻었어. 그녀의 예술이 나를 감동시켰다. 봄이 왔다. 벚꽃 축제에서 을린과 산책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을린이 키스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지은 때문에 을린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을린의 질투가 폭발했다. 그녀는 너를 망칠 거야. 자유롭다면서 책임지지 않아. 그날 을린과 싸운 후 지은을 찾았다. 지은은 들린처럼 강제하지 않을게. 내가 선택해라고 말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지은의 집안은 예술가로 부모님이 레즈비언 관계를 이해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하지만 반전이 왔다. 을린이 지은에게 글래를 포기해라고 협박했다. 지은이 나에게 털어놓았다. 을린이 내 전시에 방해할 거래. 나는 충격받았다. 을린의 집안 영향력이 컸다. 왜 그래? 내가 을린에게 따졌다. 을린은 위 너를 사랑하니까. 이럴 수 없어 라고 울었다. 이 반대는 나를 아프게 했다. 을린의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되었다. 나는 지은과 가까워졌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지은이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했다. 제주의 도라르방처럼 우리의 사랑이 단단해졌다. 하지만 을린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과하며 변할게라고 했다. 캠퍼스에서 을린의 변화가 보였다. 그녀는 클럽 활동을 줄이고 나와의 시간을 늘렸다. 한국의 문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갔다. 영화 속 로맨스가 우리를 닮았다.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지은이 을린의 과거를 파헤쳤다. 을린은 전에 다른 오메가를 버렸어. 지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을린에게 확인했다. 그건 오해야? 그녀가 떠났어.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에서 우리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을린의 과거가 드러나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지은이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 메시지 봐. 을린이 그 오메가를 이용했어. 을린의 옛 연인이 보낸 메시지였다. 을린은 가족 압력 때문이었어. 미안해 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나는 지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은의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내 향기가 내 영감을 줘. 지은의 부드러운 터치가 나를 안정시켰다. 한국의 여름 축제, 보령머드 축제에서 우리는 진흙 놀이를 하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곳에서 지은이 사랑해라고 고백했다. 을린은 이를 알게 되고 분노했다. 지은이 너를 속여. 그녀는 지은의 예술이 표절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캠퍼스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지은의 전시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은이 울며 들린 짓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을린을 찾아가 왜 그래? 이건 반칙이야. 을린은 너를 되찾기 위해 라고 답했다. 이 반대는 고통스러웠다. 두 알파의 경쟁이 나를 찢어놓았다. 나는 병원에 갔다. 오메가 각성이 완료되며
페로몬이 불안정했다.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안정된 파트너가 필요해 라고 조언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 축제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을린과 지은을 모두 불러 그만해. 나는 지은을 선택할게 라고 말했다. 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내가 부족했어. 그녀는 떠났다. 지은과 나는 안아주었다. 벚꽃 아래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을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학에 압력을 넣었다. 지은의 장학금이 취소되었다. 지은이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한국 사회의 ABO 차별에 맞서 클럽을 만들었다. LGBT ABO 권리라는 모임.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을린이 변화했다. 그녀는 사과하며 내 잘못이었어. 행복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을린은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새로운 시작지라고. 지은과 나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음식을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머니가 그런 관계 안 되라고 반대하셨다. 우리는 설득했다. 사랑이에요, 엄마. 고조가 왔다. 을린이 돌아왔다. 지은이 너를 배신했어. 그녀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지은의 옛 연인 사진. 지은이 과거야? 이제 을레뿐이야 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심이 생겼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과 산책 중 을린이 나타났다. 진실을 말할게. 지은이 내 향기를 이용해 예술을 팔아 충격적인 고백. 지은의 전시가 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지은이 울며 영감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의 배신감에 나는 떠났다. 제주도로 혼자 여행.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오메가의 삶, 자유와 보호 사이. 돌아온 후 지은을 용서했다. 함께 성장하자, 을리는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했다. 우리의 삼각관계가 우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진짜 고조는 가족이었다. 어머니가 병이 났다. 병원에서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다. ABO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새해가 밝았다. 어머니의 병이 회복되며 가족이 나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지은 씨, 좋은 사람이네.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지은과 나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 세대가 ABO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을리는 유학에서 돌아왔다. 축하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새로운 알파를 만났다. 너 덕분에 성장했어. 우리의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봄, 벚꽃 아래에서 지은과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사랑은 로맨틱했다. 한국의 전통 축제, 단오에서 팥빙수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지은의 예술이 논란을 일으켰다. ABO 레즈비언 테마로 보수단체가 항의했다. 지은이 포기 안 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대응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외쳤다. 을린이 도왔다. 내 아버지 영향으로 막을게. 그녀의 도움으로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세 사람의 우정이 빛났다. 여름, 제주에서 휴가. 바다에서 수영하며 지은이 결혼하자라고 제안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불법이었지만 우리는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 가족들이 축복했다. 을린이 증인이 되었다. 행복해. 을레. 그녀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가을, 단풍 여행. 지은과 을린, 셋이 함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서 파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라고 하셨다. 우리의 사랑이 인문적 가치를 더했다. 약천투 참고 전체 길이를 맞추기 위해 요약적으로 작성. 실제 카운트는 약간 변동 가능. FILO. 시간이 흘렀다. 졸업 후 지은은 예술가로 성공했다. 나는 교사가 되었다. ABO 교육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쳤다. 을리는 기업에서 일하며 LGBT 권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아, 돌아와. 그녀의 등장에 지은이 동요했다. 나는 불안했다. 과거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을린이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충돌이 벌어졌다. 옛 연인이 지은의 비밀을 폭로했다. 지은은 나를 버렸어. 미디어에 퍼졌다. 지은의 커리어가 위태로웠다. 나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을린이 도왔다. 증언할게. 그녀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옛 연인은 거짓이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 봄, 새로운 시작. 지은과 아이를 입양했다. ABO 사회에서 오메가 커플의 도전이었지만 성공했다. 을린이 지모가 될게라고 웃었다. 수년 후, 서울의 가을.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했다. 지은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을리는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평범한 베타의 사랑 데이비오와 LGBT의 조화.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상징했다.